정부가 코스피 5천 시대를 천명하며 부동산으로 쏠린 국내 가계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옮기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죠. 실제 우리나라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 얼마나 쏠렸나 확인해 봤더니 해외 주요국들과 그 비중이 2배까지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부동산은 불패라는 한국인의 지독한 부동산 사랑이 지표로 확인되는 건데요. 기사 보고 오겠습니다.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의 비금융자산 비중은 64.5%로 한국, 미국, 일본, 영국 4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. 주택과 같은 부동산이 자산 3분의 2가량을 차지한다는 건데요. 미국 32%, 일본은 36.4%였고 영국도 51.6%로 우리보다 10%포인트 이상 낮았습니다. 금융자산도 현금성 자산에 집중돼 현금, 예금 비중이 46%, 절반에 달했고 보험과 연금 비중은 29%로 나타났습니다. 금융투자 상품은 24%에 그쳤는데요. 미국의 경우 우리보다 2배 넘게 많은 56%의 자산을 금융상품에 투자했습니다. 다만 일본의 경우 금융투자 상품 비중은 21%로 우리보다 낮았고 자산 절반 이상을 현금으로 갖고 있었습니다. 한경협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와 같은 세제 지원을 통해 금융투자를 활성화하고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.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. 기사 말미에서도 금융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지만 이 부동산에 대한 사랑 좀처럼 식지 않고 있습니다. 특히 서울에선요.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1호 대책 이후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상승 거래 비중은 전달보다 축소가 됐는데요. 서울만큼은 예외였습니다. 서울은 상승 거래 비중이 54.1%로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확대가 됐는데요. 11호 대책 이후 전체 거래량은 줄었지만 영등포구와 마포구, 동작구 등을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일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. 정부가 옥죄면 옥죄일수록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하면서 서울에선 신고가 거래가 계속되는 흐름입니다. 돈이 부동산에 묶여 생산적 분야로의 유입을 제약한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은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. 하지만 수요가 있는데 이 규제로 이 수요만 억누르겠다는 정책은 한계가 분명하다는 게 계속해서 지표로 드러나고 있죠. 더욱이 광범위하고 강력한 규제로 실수요자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. 시장에서는 이달 정부가 내놓기로 한 공급 대책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.